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미래탐구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하게 된 박현식 선생입니다. 예명은 그냥 아쿠아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면 왜 아쿠아맨이냐? 제 얼굴을 보면 좀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또 힙합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그냥 닉네임이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양력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참 많죠. 제가 좀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수업을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제 수업이 어떤 커다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쌤은 이런 방향성으로 하시나보나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1등급을 두 손에 꼭 쥐어주려고 해주는 수업이다. 이게 제 커다란 목적입니다. 왜 최소한의 노력이냐? 저는 효율성이 항상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너희들이 수학하고 영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 동안 생명과학만 할 건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업은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할 거냐면 4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왜 생명과학이 내신이 중요하냐? 이걸 왜 겨울 수업 때부터 진행을 해야 되냐? 그거와 방향성, 이번 겨울 수업에서는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할 거며 여러분들이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한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이를 하는지 그거를 좀 보여줄까 합니다. 자, 이때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신 준비예요. 왜 내신 준비를 하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생명과학을 하고 고1 때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 파트를 하면요. 그냥 암기만 하면은 점수가 다 나오니까 이거 암기만 하면 다 쭉쭉 팔 수 있는데 점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고2 내신 3월 달부터 수업 들어갔다가는 킬러 유형 파트에서 다 그냥 틀려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생명과학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가 않네. 야, 나 생명과학한테 배신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생명과학만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그냥 쉽다라고만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왜 그러면 안 되냐? 문제, 출제 자체가 고3 기출과 수능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3 문제들을 당연히 아무런 대비 없이 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겨울 수업부터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점수를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신이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수능에서 이제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 올해까지는 학종도 하고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자소서 안 해요. 그리고 학종도 축소, 논술도 축소.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정시하고 수시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내후년에는 더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똑같이 내신을 반영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내신이 점수가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등급이 안 나와. 쌤, 저 이제부터요. 내신은요. 버리고요. 정시로 올인하겠습니다. 일종의 정시 파이터가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정시와 똑같은 점수인데 내신이 좀 더 높은 애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돼? 내신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년 동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시험 보죠. 4번 다 생명과학은 킬러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단축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내신을 나는 겨울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냐, 크게 쟁점 2가지입니다. 1, 2학기의 내신 고득점은 당연히 킬러 유형이겠죠. 근데 그 킬러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을 다지는 것을 초점으로 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반 다지냐? 자료 해석의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생명과학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들어본 적은 있겠지? 개념을 암기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되게 많아. 그러면 쌤, 저는 암기를 했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자료 해석, 개념을 적용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문제마다 자료 해석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괄적인 접근법과 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찾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 딱 들어가면 단원 간 연계, 해결 능력, 즉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증진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쟁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텐데 어떤 수업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 효과를 가지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오랫동안 하지를 못해요. 제가 또 썰 보따리를 졸라게 갖고 다녀. 그럼 어떻게 돼? 수업과 관련해서 썰을 풀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고 암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흥미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료 해석과 그리고 접근법 그리고 내용 기반을 중요시, 그런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겨울 수업 때 어떤 것을 얻겠냐?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감? 제가 어려운 내용을 들었는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게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내신 대비로 들어가서 학교 수업도 들으면서 병행을 하면 겨울 때 수업을 들었던 것이 선행 기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수업은 결국에 어디 파트를 하냐면 3, 4단원 파트를 해요. 쌤, 그러면 1, 2, 5단원은 안 한다는 얘기는 쉬운 건가요? 그건 아니야. 1, 2, 5단원도 용어들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3, 4단원이 킬러예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뭐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수업에서 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이해 기반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썰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무조건 썰만 기억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이해가 더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항상 기반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방향성 있는 접근법.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제 형태가 있어. 근데 이 문제 형태를 풀이 방식을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쫙 뿌려. 그러면 수업을 듣고 난 이 방법이 더 쉬워. 난 이 방법이 더 쉬워. 고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어. 그럼 또 문제 풀이를 5가지를 딱 설명해. 그럼 또 고를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2가지 형태밖에 없냐고. 엄청나게 많은 유형과 단원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울 거야? 그러면 효율성이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90% 문제 형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와 나머지 10%는 약간 파이널 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 특정한 형태에서만 나오는 것.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2가지 공식을 가지고 난 이걸 쓸 거야. 난 이걸 쓸 거야. 딱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항상 많은 풀이 방식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내가 정형화시켜서 가르쳐 주는 게 강점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하면 당연히 유전이 어렵다는 건 중딩 때부터 알아서 들었을 거야.
근데 비유전도 어려워요. 그 비유전도 공식이 있고 유전도 공식이 있는데 둘 다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공식이라고. 이 공식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고3 기출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고 고3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명과학에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게 내 머릿속에 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방향성하고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그럼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문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3단원에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의 킬러 파트입니다. 20년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접근법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1분 30초 안에 풀어요. 근데 접근법을 모르면 다 대입한단 말이야.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단 골격근은 근육인데 여기 보면 수축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축이라는 건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이고 반대는 이완이 되겠죠. 늘어난다. 다 이제 설명할 겁니다. 수업 때. 자, 어떤 근육 원섬유, 이 구조가 근육 원섬유인데 여기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특정 영역을 주었어요. 자, 기역은 일단 설명을 하자면 얘는 여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단 말이야. 무슨 뜻? 얇은 선이 액틴인데 액틴만 존재하는 구간이야. 그래서 얘를 2분의 1 아이대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두꺼운 것인 마이오신인데 마이오신과 액틴이 둘 다 있는 구간이야. 이걸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둘 다 있죠. 근데 물어보는 건 반쪽짜리잖아. 그래서 2분의 1 현식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박현식이거든요. 제 이름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왜 그런지 궁금하죠? 그건 이제 수업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영역인데 전체죠. 이거를 H대라고 불러요. 이건 무조건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인 거야. 실제로는. 그럼 그림 밑에 보면 두 번째 점은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의미 없어. 그럼 이 한 문제에 결국엔 힌트가 어딨냐. 그냥 한 점, 이 세 줄에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힌트가 많으면 그걸 찾아내서 풀 텐데 수능이나 고3 기출 문제들은 힌트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자, 저걸 이제 정리해주면 T1일 때는요. 길이가 3개가 각각이 순서 없이 A 길이, 3D, 10D 이렇게 3개야. 그리고 다른 시간 T2라는 시간에는요. A, 2D, 3D야.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 대입하겠죠. 유전도 다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방법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식이 다 있다고. 오케이. 자, 얘는 근육 문제를 풀려면 단 하나의 공통적인 접근법이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자, 접근법. 바로 액틴의 길이와 마이오신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야. 이게 뭐냐면 T1이든 T2든 뭐가 수축인지 이완인지 몰라. 근데 액틴하고 마이오신은 모든 시기에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게 최초 접근이야. 그러면 두 번째 연결되는 접근이 바로 이겁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을 어떤 영역이 구성하고 있는지 그거면 모든 근수축 다 풀어. 액틴은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 보시면 얇은 선이 액틴이라며 기역과 니은의 합으로 되어 있죠. 반쪽짜리 결국 뭐다? 2분의 1 아이대 기역 부분하고 2분의 1 현식대의 합과 같다야. 이거의 합은 길이 변화가 없다고. 그 다음 마이오신은요.
여기죠. 두꺼운 영역. 니은, 디귿, 니은이야. 그럼 얘는 세 개의 영역이에요. 2분의 1 현식대, H대, 2분의 1 현식대. 그럼 여러분들이 뭘 이용할지는 연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요겁니다. 두 개의 합을 이용할 건지 세 영역의 합을 이용할 건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값이 3개 주어졌어요. 이거 이용하려면 값이 4개가 나와야 돼. 니은, 디귿, 니은, 기역. 그러면 값은 3개니까 이거 이용하면 안 된다겠죠. 그러면 얘를 이용한다는 얘기네. 자, 2분의 1 i와 2분의 1 현식대 합이 항상 같다. 즉 t1과 t2에서 그 합은 같다를 찾는 거야. 그게 요겁니다. a와 3d의 합. a와 3d의 합. 결국 이게 뭐야? i대하고 현식대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h대 찾았네. 어떤 거? 10d와 2d가 h대가 된다.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몇이야? 8d만큼 줄었어요. 이건 이제 원래 사전 개념이 필요한 건데 t1은 길이가 긴 시점이야. 왜냐? h대는요. 길이가 전체가 짧아지면 같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길어서 2완, t2가 수축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a하고 3d가 하나는 i 되고 하나는 현식 될 거 아니야? 자, a가 a로 될 수는 없겠죠. 왜? 각각의 합이 일정한 거지 얘네들이 일정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a가 3d가 되는 거고 3d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뭔지 이제 찾으면 끝이지. 자, h대하고요. i대는 방향성이 같아요. 뭐냐? 같이 수축하고 같이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a에서 3d로 왜? d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얼마만큼 주느냐? 얘는 전체 길이를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 길이만큼 주는데 얘는 반쪽짜리밖에 안 줬기 때문에 반쪽만 준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야 돼? 4d만큼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7d가 되는 거야. 그래서 7d에서 3d로 줄었으니까 얘가 i대, 얘가 현식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렇게 하면 뭐야? 4d만큼 줄었다.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접근법으로 들어갔으면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푸는 문제야. 이게 그때 20년 수능 때 봤던 이제 학생, 제자가 나한테 왔어. 쌤, 이번 수능 문제 봤어요? 오, 봤지? 근수축 되게 어려웠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알려줬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왜? 연습 부족. 오케이? 그래서 꾸준함과 의지만 있으면요. 이런 접근법 연습만 하면 고3 거 쉽게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개 알려준 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로 푼다고. 오케이. 그런 것들을 겨울 수업과 이어서 내신으로 갔을 때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제가 얘기한 접근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겨울 수업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신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조교를 안 써요. 겁나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5개념을 심겨주지 않으려면 강사가 최대한 저는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겨울 수업 때 기반을 다지고 내신 때 이어서 설명을 진행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겨울 때 기반이 된 걸 내신 딱 시작하면 1단원부터 시작하면서 심화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고득점 대비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겨울 수업 때 꼭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쿠아맨 박현식 선생이었습니다.